네, 한 주의 마지막 시장 금요일입니다. 이제 장이 마감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1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조금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동안 올랐던 중소형주들은 차익이 실현되거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0.9%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142선까지 올라가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미치지 못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코스닥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던 대형주인데요. 오늘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코스닥 지수는 0.28%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13.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719선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지난 고가였던 720선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후반으로 가면서 탄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들, 화장품 관련주들의 차익이 실현되면서 코스닥이 힘을 내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매수를 기록을 합니다. 기관 역시 매수를 기록하면서 오늘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185억, 기관은 432억 각각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대형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기록을 합니다. 종가 확인해 봅니다.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증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 잠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까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가운데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대형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 자,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7% 이상 급등, 대우조선해양이 5%,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2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상당히 좋지 않은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가 약세를 기록했고요. 그동안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파라다이스가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CJ-ENM, 바이로메드, 산성에너니스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들, 바이오주들이 약세고요. 코미팜은 7%대 상승,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백신주와 연관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오늘 정리 좀 해보고요. 특징주도 한번 확인해보죠. 자, 오늘 유한타증권 여의도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그리고 KTB투자증권 영업부 박성웅 과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성훈 과장의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업종 지수가 그 경기 방어주 위주는 좀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 제조업체와 수출주들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업종 그리고 조선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조선업종, 화학 정유 업종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SK이노베이션 6.48% 그리고 GS가 2%대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 나타내 주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정유화학 업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WTI 원유가 1.74달러 오른 배럴당 60.72달러로 장을 마치면서 오늘 국제 유가의 반등이 이런 정유화학재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건설업종도 상승세를 많이 눈에 띄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최근에 금리에 대한 그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건설업종의 상승세를 누르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대우건설이 2.2% 그리고 대림산업 0.72% 현대건설이 2.45%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그 분양 예정률 같은 경우에도 72%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냐 이런 평가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아무래 관련주들이 유일하게 좀 코스피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도 하락세를 보여주었 모습을 나타내 주었는데 오늘 아무래퍼시픽이 3.91% 떨어지는 40만 6천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아무리지 같은 경우에는 4.29% 하락한 18만 9,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화장품과
게임주, 이런 모바일 관련주들이 그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와주면서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많이 나와주면서 이 상장 액면 분할하면서 상장하지 얼마 안 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주의 오늘 하락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오늘 스카이라이프가 9.44% 강한 상승세로 좀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끝난 가격이 18,55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그 초고해상도 셋톱박스 출시가 좀 나와주면서 스카이라이프의 그 이용자 수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내주면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 매수를 크게 하면서 장을 마감한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엔 금일 720선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고 71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월요일 석가탄신일로 이제 하루 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을 좀 팔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오늘 좀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금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죠. 뭐 제약, 바이오,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하락하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런 업종군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올랐다는 게 금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무려 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로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5% 이상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멜론을 통한 어떤 뭐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이유와 그리고 시스타를 통한 어떤 또 다른 음원 유통까지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로엔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도 오늘 2.34%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건설 업종, 기계 업종, 통신 장비 업종 등이 오늘 1%대 강세를 띄었다는 게 일단 코스닥의 강세 종목이었고요. 약세 같은 경우에 코스닥 기술 성장주죠. 그동안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5% 가까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군으로는 약 2.46%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부 같은 경우 오늘 치아 관련주죠. 오스템 임플란트와 그리고 디오, 메타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죠. 코스온과 코리아나까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총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고점이었던 720포인트 근처에서 다시금 내려오는 코스닥의 움직임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본 증시가 상승세, 대만, 홍콩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부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0.33% 상승하면서 2269.78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전 전까지는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을 보이다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행의 회의에서는 시장에서의 영향을 미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경기 판단 기조를 완만한 기조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종합주가 지수 2.27% 상승한 4,632.10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IPO에 따른 자금 수급 악화 우려감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자금들이 다시금 증시에 유입되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지원책이 꾸준히 나오면서 중국 경기 부양 및 경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증시 또한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됐던 코스피 시장, 어떤 종목들을 주고 사고 팔았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이 계속 9일 연속의 순매수세를 코스피에서 이어갔고, 기관의 매수 전환한 부분이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팔았던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우선 증권업종,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을 매수를 했고, 가장 많이 매수했던 업종은 제조업종, 화학업종, 그리고 조선 자동차 업종을 주로 매수했고요.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선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종,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수한 모습 보여주었고, 반면에 의약품 업종,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한 모습 나타내 주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면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1위가 SK하이닉스, 2위가 네이버, 3위가 삼성중공업, 4위가 SK텔레콤이고요. 특히 오랜만에 삼성중공업의 조선주들을 좀 매수한 모습이 눈에 띄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에 대한 1분기 실적이 약간 좀 실망하는 그러한 수치로 좀 나왔는데, 오히려 최근에 상선량 발주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모습 나타내 주는데, 오히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을 오늘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한 모습 나타내 주었고요. 반면에 매도했던 종목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아모레지, 그리고 3위가 신한지주, 4위가 SKCNC 순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1위가 역시 SK하이닉스, 2위가 SK이노베이션, 3위가 하나케미칼, 그리고 4위가 현대중공업처럼 화학 조선주 업종으로 해서 매수를 많이 했고요. 반면에 기관들이 거래에서 많이 팔았던 종목은 1위가 LG생활건강, 2위가 아모레퍼시픽, 3위가 한국콜마, 4위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1, 2, 3위가 대부분의 화장품 업종, 그리고 의약 업종,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해서 코스피에서도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코스피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위기 어떻게 움직였는지 와운 이진 파트너 연결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0.35% 정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동향 전해주시죠. 네, 금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유가 상승,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현상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소폭 반영을 해서 원달러 환율 0.3% 정도까지 떨어진 가격대에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1,080원대에서 계속 등락폭을 거듭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유가도 유가지만 많은 경제 지표와 그리고 많은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전일에는 이제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2시 30분에는 유럽 ECB 드라기 총재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면 항상 부총재 연설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연준의 이제 스탠리 피셔 부총재 연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페드의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간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도 역시 거의 장중에 100티 이상의 변동폭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중국 선행지수, 그리고 방금 3시에 독일의 GDP 수정치 전분기 대비 발표를 했는데 0.3%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지표 발표들 그리고 연설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BOJ 구로다 총재 연설이 오늘 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도가 상으로 잡혀 있는데, 엔화 가격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달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50%가 유로화, 그리고 20% 정도가 엔화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제 유가 가격을 봤을 때는 국제 유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채굴 건수도 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급락 이후에 바로 급등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매수세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60달러 유지해주고 있는데, 목표로 한 63달러나 64달러 정도로 보시고, 위험 자산인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 쪽 베팅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이진 파트너와 함께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말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말 뉴스도 잘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109억 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장 마감으로 가면서 매도 규모를 상당히 줄였고요. 기관은 448억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요 순위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약 100억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440억 정도 순매도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은 그 기관에 먼저 수급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균등하게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락문화 업종을 좀 중심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인터파크를 50억 넘게 매수하면서 좀 가장 오늘 매수 상위 1위로 기록한 게 인터파크고요. 그 뒤를 이어 이제 젠백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YG 엔터테인먼트, 인터파크 홀딩스 순으로 오늘 기관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이죠. 삼성 LNS를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은 삼성 LNS를 82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81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금 셀트리온, CJENM, 차바이오텍, MC넥스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종목이 또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시젠을 93억 원, 좀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시젠을 93억 원 넘게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바이오랜드를 40억, 그리고 MC넥스, 메디톡스, CJ 오쇼핑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같은 종목을 좀 매도를 했는데요. 셀트리온을 또다시 55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셀트리온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제 파라다이스를 51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미팜, KH바텍, 게임빌, 파트론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선물시장 마감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자, 선물시장 1.26%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지수 선물이 265.80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현물시장, 특히 대형주 중심의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수 선물도 뒤따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선물시장이 오늘 266.03포인트로 다 꽃이 났습니다.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더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8천억 가까운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선물시장 마감 동향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3.3포인트 상승한 265.8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손을 앞뒤로 뒤집듯이 굉장히 발빠른 선물 매수와 매도 전환을 발생을 시키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변동성을 가지고 시장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264포인트에 대한 재확인권 이후에 시장이 재차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재차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지난 수요일 고점인 265.80선까지 재차 확인을 하면서 시장 흐름은 일단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물과 거래소와 선물시장에서 매수는 상당히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빠르게 포지션을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휴장한 이후에 화요일날 방향성을 다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지수 266포인트는 단기 저항권을 형성이 되면서 일단 숨고르기가 좀 발생될 가능성을 대비하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휴일 이후에 26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1.1% 상승하면서 2146.1을 기록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9일째 매수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과 16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선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2140선 회복을 도왔던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움직임은 어땠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 조선주들 1분기 부진을 딛고 2분기에는 업황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과 함께 저점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의 종목들 모두 4, 5%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보여준 현대미포조선이 7%대 크게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효성입니다.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인 차이나 플러스에서 친환경 신소재 폴리케톤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폴리케톤은 친환경 소재 가운데서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개발된 다른 어떤 신소재보다도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효성 오늘 장에서 13%대 초반까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8%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카본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12일에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후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19일부터 오늘까지 나흘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특별관계법인인 한국신소재가 한국카본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에 더해서 신배당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시너지를 냈고요. 최근 급등세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5%대 상승하면서 고가를 새로 쓴 모습이고요. 특히 기관이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 종목은 CJ 헬로비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따라 CJ 헬로비전의 요금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가입자 확보도 앞으로 더 용이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런 수혜의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장중에 14%대 초반까지 뛰어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역시 10%대 중반에 높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네요. 마지막으로 동아 ST입니다. 오늘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와중에 이 동아 ST는 장중에 5%대까지 올라서 고가를 새로 썼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스 협의 중인 당뇨병, 신경병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이후 주가가 등락을 거듭을 했었고요. 결국은 0.32% 소폭 하락한 채로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눈여겨볼 만한 5가지 종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ST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뇨병, 신경병증에 대한 그 임상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어차피 이거랑 그 빈혈 같은 이 동아ST가 만드는 이런 부분은 임상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와주면서 주가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당뇨병, 신경병증 외에 그 빈혈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동아 ST의 그 추가적인 그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동아 ST 같은 경우에도 슈퍼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시백스트로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에서 계속 그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좀 구조를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와 실적도 뭐 좋아지겠지만 주가 흐름도 계속 이 부분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컸기 때문에 당분간의 그 주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S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는 증권사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16만 5천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계속 그 근처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목표 주가는 더 이상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목표가는 그 PER 30배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35배까지도 32배까지 적용한다면은 17만 9천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짧게 끊어서 가격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동아 ST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형 제약주 가운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지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던 탓이고요. 그래도 710선은 지켜내면서 어제보다 0.29% 떨어진 713.54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특징주들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장에서는 이 메르스 확산 우려감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메르스는 이 중동 지역에서 유행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전염성은 낮은 편이지만 이 치사율이 40%나 되는 질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고요. 이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면서 백신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코미팜, 파루, 제일바이오 등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었고요. 특히 코미팜 같은 경우는 장중에 13%대까지 급등한 뒤에 7%대 초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2분기 성수기 기대감과 함께 여름용 가전제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젠부터 위닉스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여름용 가전제품 관련주들 수혜주 중에 하나죠. 자, 제습기 업체 위닉스입니다. 지난해에는 마른 장마 여파로 제습기 업체들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요. 올여름 장마는 평년 수준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13.45% 주가 상승해 왔고요. 오늘 장에서는 기관 순매수세에 힘입어 4%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5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 바로 시젠입니다. 소화기 감염 관련 검사 신제품이 유럽 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다는 뉴스가 있었죠. 가격 경쟁력과 편리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유럽 시장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도 또 진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5%대 후반 오르면서 이틀째 주가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로엔입니다. 배우 유연석과 김범, 이동욱 등이 속해 있는 킹콩엔터 인수 소식이 들려온 이후로 어제 이어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반등한 모습인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5%대 올라간 상태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로엔은 이 자회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킹콩엔터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타쉽과 킹콩의 사업 시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범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계속적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사업 부문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기관 순매수세가 발빠르게 유입됐습니다. 장중에 7%대까지 급등하면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친 상태인데요.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꾸준히 상승해온 모습이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인터파크까지 코스닥, 핫스탁 종목들을 5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제약바이오, 고성장 산업군들이 꾸준하게 이제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더 체크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바로 인터파크인데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오늘 금일 기관 매수 1위로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파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한 번씩은 이름은 들어보셨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서, 그리고 쇼핑 부분 일단 실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가 생활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 날씨가 좋아졌으니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그럼 인터파크를 통해서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 투어 부분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부분까지 이익 모멘텀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 수요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여행객 또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 수요에 대한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 이익 모멘텀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인터파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이익조차도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투어 부분이 무려 27억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해외 송출객 그 증가율을 보게 되면 약 35%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인터파크에 대한 주가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부분 또한 1분 그 뮤지컬이라든지 콘서트가 지금 1분기 내에 사상 최대 그 판매 실적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최근 그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에 힘입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만큼요. 일단 전고점 수준까지 도달은 했지만 한번 3만 원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봐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파크까지 자세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은 휴장이고요. 석가탄신일입니다. 화요일부터 4일간의 한 주간의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우선은 뭐 유동성 랠리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다음 주 증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뭐 이번 주에 그 FOMC 의사록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료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유로존 ECB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도 그전처럼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주 코스피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가 되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올랐나라고 본다고 한다면 역시 그 고밸류 한마디로 성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 그 많이 올랐었던 뭐 바이오, 화장품 업종도 뭐 오늘 중소형주들은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코스피 업종의 대형사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던 걸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절을 짜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1순위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뭐 화학업종, 증권업종 위주로 해서 대형주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이오주들, 화장품주들 차익이 좀 실현됐었는데 이렇게 마감이 되면 다음 주가 좀 불안하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좀 불안한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일단 이따가 수급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720선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전 그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고점을 앞두고 나서 매수세는 조금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수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약 106억 정도 매도가 됐지만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 무려 447억 원 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죠. 투신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100억 넘게 매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70억, 40억 수준까지 매수를 하다가 금일 같은 경우 약 54억 원 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신권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상승 탄력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먼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으로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난 4월 20일이죠. 내추럴 사태 터진 이후에 하락을 한 부분까지 다시 되돌림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바로 앞에 있는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멀리 뛰기 위해서는 잠시 쉬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매매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건전한 조정이 나올 때쯤 오히려 알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뭐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리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종가 기준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론 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죠. 189% 수익률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89.9%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가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셈이 187%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인트론 바이오도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7.6%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인트론 바이오 수익률을 과연 순위를 바꿀 정도로 넘을 수 있을지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72.9%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이 65% 수익률, 유나이티드 제약이 4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편입된 신규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DGB 금융지주가 6.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가 2% 손실, 레드로버가 0.6%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네요. 메지온과 극동유화입니다. 메지온을 31,100원에, 극동유화를 41,700원에 신규로 편입합니다.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오늘 총정리를 해드리는 날이죠. SK증권 본사 영업부의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눈에 띄네요. 9.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1.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KCC와 로만소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인트론바이오 110% 수익률, 창해에탄올이 54%, 벽산이 24.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신진 SM이 3.8% 수익률, CS윈드가 1.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넥스는 매수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비유 한번 확인해보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낙폭 과대주의 단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주 여전히 관심 갖고 있고요. 오늘 이호근 파트너, 외국인들의 수급 기대된다, 유동성 장세를 전망한다라는 이번 주 의견을 그대로 제시를 했네요. 오늘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코스닥 종목별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설명해 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거래소 시장이 상당히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보시면 그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 뭐 자동차나 화학, 조선 업종 등 그동안에 계속 낙폭을 이제 키워왔던 업종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폭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의 제약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 이런 특정 업종이나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좀 지나치게 좀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렇던 오늘 같은 수급상의 쏠림이 좀 완화되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그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좀 상당히 가팔랐었고요. 일정 부분 뭐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출 규모가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점은 사실 수출주들이 시장을 경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뭐 자동차나 건설, 화학, 조선 업종 이런 업종들이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낙폭 확대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인 차이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여전히 그 실적 개선 업종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본금 규모를 불문하고 역시 뭐 좀 빠질 때마다 계속 매수한 후에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원명 부장과 함께 3일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 네,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 별난 종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다 갔습니다. 별난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변화됐는지 킹스탁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뭐 차분하게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제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있죠. 종목이 그 두 종목씩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종목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별난 종목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키워가는 그 맛을 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 종목 한 종목씩 물론 이제 그 별 종목에서 탈락하는 종목도 있고 새로 또 편입되는 종목도 있는데요. 추적을 해서 시세 추종이죠. 추세 매매에 의한 시세 추종 이 부분으로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킹스탁 종목 아직까지 뭐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상승을 했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 밀린 부분은 코오롱 글로벌이고요. 밀린 그 가격 대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00원 정도 내렸죠. 그래서 17,100원으로 수익률은 54% 유지되고 있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5,000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현재 위치가 반등 구간의 그 하단 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5,500원까지는 충분하게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5,500원보다는 5,400원 부근이 21선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21선 부근에 안착되면서 재차 다시 6,0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나 키스트에 관련된 그 회사의 내용과 사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이슈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그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건설업체 업종 자체적으로 뭐 1분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3년 동안 뭐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 적은 없었는데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 잘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킹스탁 종목 큰 이상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과 키스트의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별 3종목들 모든 점수에서 85점 이상 받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죠. 네, 현대공업이 약간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증자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데요. 물량이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공업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50%에 대한 무상증자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밀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의 이 특수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고 오히려 무상증자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서 오늘 약간 위축돼서 6,910원으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160원 정도 내려 있는 그런 위치가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익절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하향을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갖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공업은 무상증자 이후에 물량들이 움직이는 것을 같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가 좀 잘 올랐습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21성에 딱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타 종목은 좀 밀렸지만 코오롱 그룹에서 여타 종목은 밀렸지만은 코오롱 인더는 잘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원가 하락 요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고요. 최근에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락돼 있는 그런 위치에서 상승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오롱 인더에 대한 차트 잠깐만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사실상은 11선, 요 녹색 선이 11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탈을 했고요. 이탈한 부분이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다시 복귀해 놓고 있다. 여기에 지지력으로 작용했던 것은 21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현재 위치에서는 7만 원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7만 5천 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대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3종목 크게 이상 없이 홀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별 2종목 그리고 별 1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요? 네, 별 2종목도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별 2종목은 좀 스킵을 하고요. 별 1종목 중에서 뭐 신규적으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이 2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카드나 한국전자금융은 최근에 편입돼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이 잘 움직였었다가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3,500원에 대한 고점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밀렸습니다. 약간 밀려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템, 즉 현금을 이송을 하든지 ATM기를 관리를 한다든지 CD기를 관리하든지 이런 쪽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삼양식품을 다음 주 화요일이겠죠. 화요일 날 시가에 편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삼양식품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삼양식품을 편입을 해놓고 그간 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빼놨다가 다시 편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기가 맞았다. 즉 제가 별난 종목의 순위를 매기는 시류적인 부분, 즉 시류 리스크가 좀 해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을 재차 편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삼양식품은 잘 알다시피 원조 라면이 삼양라면 그 부분을 생산을 하죠. 불닭 볶음면이죠. 말이 약간 좀 꼬이는데요. 볶음 짜짜로니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면류의 매출 이런 것들이 지금 80%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현재 위치에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그 이전에 편입했던 부분과 현재 위치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에 편입했을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올라온 부분이었었는데 재차 밀렸었죠. 밀린 이후에 올라왔고 다시 21선에 안착을 하면서 현재의 이 저항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충분하게 다시 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치에서 27,000원이 넘어간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봤었던 그 가격 대역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편입할 종목은 또 인피니티 헬스케어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의료 전송 장비 그 장치를 만들죠. PACS라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 장치 자체가 고가인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은요, 전반적으로 큰 병원이나 병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일단은 전송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서 CT나 MRI 이런 쪽에 디지털,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디지털화돼서 3차원의 영상으로 보내주고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장치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또 교환을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차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에 관련된 부분과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잠깐 차트를 편입되는 종목이니까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전에 편입됐을 때 이 부분이 독특하게 움직이면서 하나씩 둘씩 움직였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재차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되면서 11,000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위치에서는 10,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초가에 편입을 해서 10,000원을 안착을 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요거를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삼양식품을 다음 주 화요일이죠.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용 종목도 간단하게 확인해보죠. 네, 별용 종목의 청담러닝 EM코리아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별영 종목의 유니온을 재편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별 1종목과 별 0종목으로 나눠서 편입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별난 종목의 별 순위에 의해서 점수화되었을 때 유니온이 다른 종목보다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55점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 때문에 별 0종목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니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백색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게 저는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건설 업황은 좋아질 것이고 건설업이 좋아지면 시멘트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매출이 늘 가능성이 늘고
있는 그런 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입니다. 저는 이 백색 시멘트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희귀금속 이런 사업도 하겠지만은요. 그 인테리어 사업에 백색 시멘트가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점포들의 그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온 다시 한번 추적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이 많네요. 유니온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전략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오늘은 시장이요, 코스피는 23포인트 오르고 코스닥은 2포인트 마이너스 됐어요. 어제 상황 기억나십니까? 라고 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제는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6포인트,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1.6포인트인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 상황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이 1조 1,400억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요, 그 선물을 1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완벽히 또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수급이 바뀌어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똑같은 외국인의 수급이 하루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은요, 수급에 대한 유동성이 한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유동성이 한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순환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갔었죠.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오늘은 증권주나 아니면 화학주, 철강주, 기계주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순환매에 대한 고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순환매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 템포 쉬어서 기다리면서 올 것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 바이오 쪽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쫓아 들어갔으면 힘들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주를 기다렸었던 부분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순환매 고리에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이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은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도 굳건히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시기, 연휴를 앞둔 시기에 주가가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다음 주 더 좋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즉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도 해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호징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주말 편안히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시장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